네, 저는 서울 노원구 월계동 서울시의원 후보 박이강입니다. 현재 노원 구의원이면서 전에 우원식 국회의원 보좌진 등으로 한 8년 정도 일한 경력이 있습니다. 원래 노원구를 통틀어 봤을 때는 월계동의 비교적 보수 성향의 후보들에게 많이 득표율이 높았던 지역입니다. 네. 그러나 이제 지난 총선 기점으로 우원식 국회의장님 당선되시고 현재 이제 오승록 구청장에 대한 여러 가지 행정 효능감이 늘어나면서 월계동에 여러 가지 프로젝트가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네. 광운대 역세권 개발, 강북권 최대의 재건축인 미미3 재건축 등이 이제 속도를 붙으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과 호응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지역 민심도 굉장한 저희한테 기대감을 많이 갖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역시 월계동이냐 상계동이냐를 통틀어서 노원의 가장 큰 현안은 주거, 교통, 일자리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저희가 역점을 드린 것은 아무래도 일자리죠. 네. 노원이 아시는 대로 베드타운이기 때문에 인구 최대 63만까지 있었다가 지금은 48만 정도로 감소한 추세인데 일자리가 부족하고 아까 말씀드린 주거 문제 그리고 낡은 공동주택 이런 부분들이 맞물리면서 인구가 경기도 외곽권으로 많이 유출이 된 상태입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도 여기 있는 각 다양한 선출직 공직자들도 일자리 창출을 가장 최고의 목표로 두고 있고 그로 인해서 인구 회복 그리고 나아가서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 이를 위해서 인구 회복 그리고 주거 혁신 그리고 편리한 교통체계로 개편 이 세 가지를 가장 역점에 두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일자리입니다. 한 8년 정도 일을 하면서 제가 담당했던 게 마침 그때 우리 사회의 비정규직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지키는 을지로위원회를 만들었을 때 제가 그 담당 책임 보좌진이었습니다. 저는 국회의장님도 스스로도 자랑스러워하는 역사이긴 한데요. 저 역시 보좌진으로서 정말 정치가 저런 방향으로 가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끔 됐고 그게 제가 이제 출마를 하게 된 결심하고도 맞닿았는데요. 정말 억울한 꼴 안 당하고 일한 만큼의 대가를 받는 사회를 만들고 그러한 힘의 균형을 만들어가는 것이 정치의 본질이다라는 생각 때문에 저도 이제 출마를 결심하게 됐고 중앙 정치에서는 법률을 만들고 지방의회에서는 법률에 위임된 조례 그리고 구청장의 행정 사무를 감사하고 예산을 처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데 중앙 정치와 달랐던 점은 지방의회 의원 권한이 더 셌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회의 예산은 국회의 법정 시한 내 처리가 안 되면은 정부 원안이 이제 상정돼서 그거를 가부를 결정하는데 지방의회 같은 경우에는 구청장이 단체장이 제안한 예산권을 처리할 수 있는 단독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의회가 처리하지 않으면 예산이 멈춰버리는 거죠. 그래서 극단적으로 대립을 하다 보면 셧다운도 발생하고 이제 물론 이제 여태까지 그런 적은 없고 이제 법정 시한 내에 처리를 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연말까지 가고 뭐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노원구는 그렇지 않았습니다만 아무튼 그만큼 지방 의원들의 권한이 중앙 정치에 비해서는 다른 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일반 국민들은 센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의 한마디 그리고 의원의 의정활동 방향이 굉장히 집행부, 구청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편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좀 더 신중하고 좀 더 조심스럽고 그 행정이나 이게 바로바로 국민들의 삶, 시민들의 삶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더 신중하게 판단하고 혹은 더 속도감 있게 처리해야 될 일은 정말 빠르게 처리하고 이런 점에서 좀 중앙 정치와는 다른 먼저 오세훈 서울시장님 잘하는 부분은 잘 해오셨고 또 이제 경력도 이제 길게 가져가시고 이제 4선 하셨지 않습니까? 4선을 하는 동안 안정적으로 이제 행정을 유지했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반대로 얘기하면은 우리
거의 차기 대통령으로 불릴 정도로 네. 참 막대한 권한과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서울시에서, 물론 중앙정부의 과제도 있습니다만 서울시 차원에서 과연 서울 시민들의, 이제 제가 많이 주목하는 부분들이 민생과 일자리, 그리고 서울시 차원에서의 균형 발전, 이런 부분들에 과연 어떠한 성과를 냈었는가에 대해서는 많은 시민들이 물음표. 예컨대 노원에서 저희가 바이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창동 세량기지에 바이오 단지를 조성을 하자라고 했을 때, 그 당시 서울시장님으로 출마를 하셨던 지방선거에서는 그 복합 쇼핑몰과 동구장 제안을 하셨어요. 같은 자리에. 그게 노원 구민들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자리 이런 열망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약간 너무 이제 너무 과도화된 상업시설을 기획을 하시는 걸 보고 저희도 저거는 우리 노원 구민들에게 필요한 게 아닌데 라는 생각을 하고, 그게 표심으로 많이 나타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다행히 한 1, 2년 정도 뒤에는 오세훈 시장님도 궤도를 수정을 해서 노원구와 손잡고 바이오 단지로 가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는 저기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는 다행스러운 상황이고요. 아무튼 그런 민생 경제 문제와 그 서울시 전체적인 균형 발전에 대해서는 좀 더 목소리를 좀 크게 내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좀 있었고, 의회 같은 경우에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그거는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제 자당 시장에 대해서 특히 수도권 동부권이라든가 서부권이라든가 좀 더 서울시에 투자를 요하는 부분들의 의원님들도 좀 더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서 오세훈 시장님 민생 경제 문제나 서울시 균형 발전에 대해서 좀 더 확실한 결단을 내려주십시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제스처를 해주셨어야 되는데 그것은 조금 아쉬운. 정말 서울시에서 해보고 싶은 문제는, 저도 을지로위원회 하면서 비정규직, 소상공인, 중소기업 많이 만나다 보니까 서울의 중소기업, 벤처기업 뭐 창업 지원 많이 한다 하지만은 여전히 정말 그 도전하고 싶어하는 청년, 중장년 창업가들이 정말 많은데 앞으로는 유휴부지에 그런 창업 지원 시설을 좀 대폭 늘려야 서울은 이제 글로벌 경제 도시 바라보고 있는 도시고,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행정은 이제 행정수도는 세종 이렇게 이원화돼서 가는 체계로 가고 있는데, 그런 이제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동시에 소상공인 부분에서 기자님 들어보실 수도 있는데, 지방의 그 관광 명소를 가면 예를 들어 입장권이 5,000원이면 한 2,000원을 돌려줘요. 그 동네의 지역 상품권을, 지역 화폐로. 근데 그게 서울과 경기는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서울은 오로지 지역 화폐의 사용 사용 방법을 모바일로만 하고 있어요. 경기도는 신용카드, 그러니까 체크카드로만 하고 있고. 근데 그러려면 지류 상품권을 발행을 해야. 요새 노원도 문화도시 노원, 힐링 노원 이래서 정말 많은 명소들을 만들고 힐링 여가시설을 갖추면서 주민들의 호응을 이끌어내고 있는데, 지역화폐 통제권이 서울시에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많이 주민들이 다녀가시고 시민들이 다녀가시면서 이용하면서 그거를 그 동네에 지역화폐로 소비하게끔 하는 선순환 구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을 서울시가 과감하게 혁신을 해서 각 지자체의 힐링 명소들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그 동네에서 소비를 해서 그 동네의 골목 상권이 살아나는 이 선순환 구조를 꼭 해보고 싶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너무 좋죠. 시대가 너무 빨리 바뀌고, 저도 너무 바쁘면 AI 통해가지고 여러 가지 현안 요약해달라고 하는데, 저희 의회에도 이제 정책지원관이 있습니다만 점점 그 속도가 빨라지고 그 내용이 정교해지고 있어서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시대는 그렇게 바뀌고 있고 산업도 변화되고 있고, 정치의 영역에서도 뉴미디어가 정말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캐치하고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주민들과 좀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방법에 익숙하죠, 젊은 세대 정치인들이. 그런 점에서 많은 정치인들이 의회나 아니면 정치권에 들어가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고, 다만 한간에서는 좀 더 경험이 필요하다거나
아니면 좀 더 이제 다양한 우리보다 특히 선배 세대의 여러 가지 애환들을 잘 이해한다거나 그 선배 시민들의 생활상을 잘 체득한다거나 이런 부분에서 이제 젊은 세대들이 경험이 좀 부족한 게 아니냐, 조금 훈련이 덜 된 게 아니냐라는 지적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 경제적으로 뭐 많이 들으셨겠지만 청년 정치인들이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좀 어려운 것도 사실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당해서 청년 정치인들을 배출하는 과정을 정말 체계적이고, 우리가 흔히 유럽의 30대 40대 총리 20대 장관이 나왔을 때 그냥 마냥 저렇게 젊은 사람이 저걸 해라는 게 아니라 그 이면에 들이다보면 열 몇 살부터 정당 생활하고 행정부에서 일하고 지방자치를 경험해보고 이런, 그래서 나이는 30인데 경력이 15년 막 이렇게 돼 있고, 저도 25살 때부터 뭐 국회 보좌진 생활을 했습니다만 그렇게 훈련되고 주민들과 많이 접하고 민심의 흐름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소통하고 이런 부분의 중요성, 그러다 보니까 내가 왜 정치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명확한 자기 비전을 세우고 나서 시민들에게 일할 권한을 달라고 하는 그 과정이 잘 수립된다면 앞으로도 정말 우리나라에서도 청년들이 정치에 참여하는 게 아주 자연스럽고, 내 주변의 동기 동창들이 정치권에 뛰어드는 거에 대해서 지금은 걔 정치한다며? 약간 이런 식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래? 걔 어디서 하고 있대? 그래? 잘하네. 약간 이렇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 서울시민 여러분, 그리고 노원구의 월계동 주민 여러분, 월계동의 서울시의원 출마를 선언한 박이강입니다. 월계동이 참 지금 분수령입니다. 월계동 발전의 분수령이죠. 지금 월계동의 발전이 이미 시작됐습니다. 광운대 역세권, 그리고 강북권 최대의 재건축 단지라고 불리는 밀리3 등을 비롯해서 정말 많은 소위 월계동의 천지개벽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럴 때 정말 서울시의 역할과 권한이 중요하고, 어떻게 지역 주민의 민심을 서울시에 잘 전달해서 행정력을 끌어내느냐, 동시에 서울시와 연결된, 노원구와 연결된 다양한 국책과제, 그리고 지역 현안의 굵직한 현안들에 대해서 어떻게 협의할 수 있느냐, 그런 경험과 실력을 갖춘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서울시의원에 출마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일한 여러 가지 경험과 실력이, 저는 젊지만 그런 실력과 경험이 있다고 자부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월계동을 정말 성큼성큼 발전할 수 있도록 일할 기회를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성과를 내겠습니다.